중국 정부는 한국의 현무-6가 현무-7 미사일의 성능 공개에 큰 충격을 받으며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현무-6과 현무-7의 스펙은 한국의 군사력 향상과 함께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그 강력한 화력은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현무-6는 이미 그 강력한 타격력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현무-7의 스펙이 공개되면서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현무-7은 14톤의 다탄도 미사일을 장착하여 한 번의 발사로 여러 개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단 한 번의 발사로 적의 주요 군사 목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위력은 상상 이상이다. 또한 현무-7에는 수소압력탄 30발이 장착되어 있어 폭발력이 극대화되며 적의 방어망을 쉽게 뚫을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현무-7의 공개로 인해 심각한 안보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자국의 방어 시스템 강화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현무-7은 그동안 중국이 개발해온 미사일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이는 중국의 군사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의 군사력 향상은 이제 단순한 방어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보고되고 있다. 중국은 현무-7의 공개 이후 자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급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무-7의 성능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력의 결정체로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은다. 한국은 현무-7 미사일의 개발을 통해 군사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군사적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은 현무-7의 화력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이 미사일이 실전에서 사용될 경우 자국의 방어 시스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무-7의 공개는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며 방위 전략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한국은 이번 현무-7의 공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입증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의 현무-6과 현무-7 미사일은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닌 국가의 안보와 군사 전략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현무-7의 등장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한국과의 군사적 경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무-7의 공개는 한국이 기술적으로 뛰어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며 세계 군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이번 현무-7 공개로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군사 파트너로 인정받게 되었다. 현무-7의 개발은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자국 방어에 있어 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술적 성과로 평가된다. 중국은 이제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을 제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향후 군사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북한 위협적인 ICBM에 대응할 현무미사일 체계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방위와 억제력을 강화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래는 현무미사일 체계에 대한 요약과 주요 특징입니다. 현무미사일은 대한민국 국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상징하며 주변 국가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 이후
사거리 및 탄도 개발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면서 전략적 유연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현무 시리즈는 향후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과 자주 국방 실현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은 중요한 이정표이며 향후 발전, 현무-6이 기대됩니다. 주요 초점 분야에는 탑재 능력과 차세대 미사일 시스템 개발이 포함됩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 SRBM, 대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현무-5와 같은 SRBM은 첨단 재진입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ICBM 개발에는 재진입 시 극한의 열을 처리하고 정밀도를 유지하는 등의 과제가 포함됩니다. 사거리가 5,000km인 중거리 탄도 미사일, RBM은 중국의 주요 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10,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 개발 중이지만 현재 그만큼의 사정거리까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적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재진입 기술은 ICBM이 정확성을 유지하고 극한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은 ICBM 능력을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들의 재진입 기술 준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와 정치적 변화는 한국의 핵무장 논의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주요 미국 정당 모두 한반도 비핵화에 덜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식적인 정책은 여전히 핵 확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 지식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본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최적의 조건에서 3에서 5년이 걸릴 수 있지만 완전한 무기를 만드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도의 핵 프로그램은 부분적으로 NPT에 참여하지 않고 국제적 제약이 적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더 엄격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몇 가지 중요한 기술이 부족합니다.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조사와 외교적 영향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공공 및 정치적 의지와 재정 자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실온 시급한 K-2 전차 추가 전력화. 시급한 K-2 전차 추가 전력화.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K-1 계열 전차 K-1, K-1E1, K-1A2 등 총 1,500여 대는 1987년 최초로 전력화한 이후 40여 년이 다 되어가는 무기체계다. K-1에서 K-1E1, K-1A2로 성능 개량이 이뤄졌지만 북한 및 세계 각국의 전차 발전 추세에 비춰볼 때 기술적으로 다소 진부하다. 북한의 M-2020 그리고 개발 중인 영국의 챌린저 3, 러시아의 T-14 및 KF-51,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등은 120mm 이상의 주포, 복합 재질이 장갑 방호력, 능동방어체계, 패스, 자동화한 첨단 사격 제어 및 통신 시스템 등 K-1 계열 전차 대비 월등한 장비 성능을 갖추고 있다. 전차 3,500대가량을 보유한 북한군의 주력 전차는 천마호. 폭풍호지만 2020년 열병식 때 최초로 공개된 신형 전차 M-2020은 3년 뒤인 2023년 열병식 때 성능 개량 주포, 복합 장갑, 능동방어 체계, 외부 광학 카메라, 레이저 유도 불새 -3, 사거리 8km 등을 장착하고 나타나 한국군 대전차 전력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한국군이 보유한 신형 K-2 전차 정도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만 야전에 배치된 수량이 너무 부족한 게 문제다. 따라서 K-1계열 전차 노후화에 따른 취약성을 고려해 K-2 전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의 전투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순위에 따른 전력화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동군단 예하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이 보유한 K-1A2는 3에서 5년 안에 대부분 K-2 전차로 전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 개 대대는 K-1A2를 계속 보유하게 되는데 이것도 K-2 전차로 교체해 공세적 전투력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 차원에서 기동군단 예하 기동사단의 전차대대 편성을 3개 대대형에서 4개 대대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기동사단의 전투력을 배가하고 작전 간 운용의 융통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해병대 1사단은 K-1A2, 2사단은 K-1E1 전차를 운용하고 있다. 평시적 도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시 공격작전 임무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서는 1사단과 2사단의 기갑 전력을 K-1 계열에서 신형 K-2 전차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2사단이 보유한 K-1E1을 K-2 전차로 대체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육군은 군단 중심의 작전 수행 체계를 정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군단 중심의 결정적 작전 수행 시 자체 기계와 전력의 공세적 운용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단의 핵심 전력인 기갑여단만큼은 반드시 K-2 전차로 전력화해야 한다. 북한군이 신형 전차로 쓸고 내려올 전방 주요 축선 15군단에 위치한 4개 기갑여단부터 K-2 전차를 단계적으로 전력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러시아 및 유럽 주요 국가는 혁신적인 차세대 주력 전차 개발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는 지상전에서 전차의 위상, 즉 효용가치라는 것이 지상전 교리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여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공권을 장악당한 공세적 전투력 운용에서 전차의 역할을 대신할 전력은 사실상 없고 또 전차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용사들이 전장에서 받는 심리적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